그 선관위가 검찰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것은 2023년 12월 13일이죠. 네. 그 본 의원이 그 파악한 바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선거와 총선거 관련해서 고발과 수사 의뢰, 다수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고발이었고요. 지선 관련해서 수사 의뢰가 3건, 총선 관련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는 이 사건이 유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그만큼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정치자금법 관련되는 액수가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세비가 반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꼬박꼬박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선관위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에 위반 사건, 즉 22년도 김영선 국회의원의 회계 보고서의 실서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금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나 지금 명태균 의원 그 씨나 뭐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게 됐는데 서로 말들이 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정치자금법 소위 회계보고서에 그 증명자료 미제출 뭐 이런 부분들은 고발을 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 의뢰한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금액이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뭐 예. 선관위 뭐 조사 상황에서는 뭐 금액이 그렇게까지 크게 뭐 파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선관위 조사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혜경 씨가 지금 최근에 국회에 와서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들, 명태균 통장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에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그런 진술은 그때 강혜경 씨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건 경과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나머지 부분 자세한 진술 내용이 어떻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총장님,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 108조 3항에 따라서 관할 심의위원회 신고해야 되죠. 공표용 여론조사는 공표건 비공표건 조사하려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표. 네. 여론조사 공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 9 1항에 의해서 등록 요건 구비해서 등록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 신고도 안 돼 있고 등록업체도 아닙니다. 신고도 안 돼 있고 등록도 안 돼 있죠. 네. 그렇죠? 현재 그 강혜경 씨가 공개한 23건의 여론조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고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 씨는 3월 2일 대선 7일 전입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라고 말했으며 3월 3일에도 오늘 다 뽑아줘야 해요.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자가 왔네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금방 확인됐듯이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여론조사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공표할 수가 없으며 공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공표라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선관위로부터 본 의원실이 받은 공표와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공포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 내부회의에서 3월 8일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PPT. 예. 이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내용을 윤석열 후보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캠프 사람들이 알고 이를 가지고 회의할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관위 총장님.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캠프 사람들이 알도록 두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108조 제12항 3호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가정적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 이 부분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시 들은 것도 판례에 지금 하셨듯이 그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 총장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전파 가능성이 네, 있는지 없다.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규명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검찰 법무부 장관님, 네네 계시는군요. 예. 현재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한 문제를 온 국민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검찰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 앞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론조사 조작을 했는지 등을 빠르게 사안을 확인해서 진실을 밝히면 그만인 것입니다. 성은혜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파악하기로는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제공 요구를 11월 5일자입니다. 그저께군요.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점까지 언론에 나오는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뭐뭐에 관련하여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검찰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수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검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수사는 지금 어느 검찰청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가요? 창원지검인가요? 서울중앙지검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창원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하시는 것 같아요. 창원지검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사는 창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이 있습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의 신속, 공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신속, 공정 수사 의무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공직선거법 9조 2항.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잘 모르시나요? 선관위가 수사 의뢰 고발한 것은 2023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보냈습니다. 아까 확인되었듯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창원 선관위가 총선 관련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했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5일 뉴스토마토에 단독 기사가 나올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묵혀두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9월 5일자 기사가 나오자 창원지검은 그때서 뒤늦게 형사과로 배당을 했습니다. 자, 공수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공수처장님. 네. 공직선거법 9조 2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 등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수처도 수사기관인데요. 물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9개월 동안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방치하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뒤늦게 형사과에 형사부에 배당을 한 이것을 신속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수사 의뢰 경위하고 또 그 이후에 그 수사를 어떻게 진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공수처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 여부의 뭐 판단은 좀 뭐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속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예. 어떤가요? 신속한 수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9개월 동안 수사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사를 다른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성관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6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 있어서 수사 의뢰가 돼 있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 내에 저 제한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위원